근데 배 아래가 콕콕 쑤셔오는 그런 느낌, 그런 감성. 그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아씨 어떡하지? 빨리 나를 보내줘. 좀 발사해. 가만히 있어 좀 제발. 안녕하세요, 덜피입니다. 저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죠. 밖에 지금 말이 안 될 정도로 추운데 가을을 스킵을 해버렸어. 진짜 내가 가죽 자켓을 입으려고 샀거든. 그 친구가 고스란히 다시 옷장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추운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뭐가 오고 있냐? 바로 수능이 오고 있다는 거겠죠. Winter is coming. 이제 1월 13일 그날이 오고 있다. 제가 사실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 수능을 2번을 봤거든요. 굉장히 PTSD가 오는데, 제가 수능을 왜 2번 보게 되었냐? 바로 수능을 개같이 망쳤기 때문이에요. 1편은 현역 수능, 2편은 재수설 해가지고 2가지로 풀 예정입니다. 내가 사실 수시 성적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 그러니까 2.7에서 2.9.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어국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나왔단 말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던 게, 사실 제가 수상 기록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15개 가량의 상을 보유를 하면서 골드버그 장치 대회, 발표 대회,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을 모두 전부 섭렵을 했기 때문에 상위 융합형 인재라고 볼 수 있었단 말이지. 근데도 갑자기 정시 파이터를 감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정시 성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정시 성적이 어느 정도였냐면 21, 22, 3 이 정도 이렇게 나왔다. 그 정도 성적이면 사실 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더 높여서 쓸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장 취약 과목이었던 수학이 3등을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수시를 보는 친구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제가 좀 꼬여있는 애일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한테 어떤 상단주가 여기를 지켜주는 보호비를 받는 도적들한테 가가지고 한 번만 우리 봐줄 수 없겠냐 이러는 것처럼 아부를 너무 떨어버리니까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아부만 떨어서 싫었다면 제가 사이코패스겠지만, 자꾸 저한테 와서 이번에 어떤 거 같아? 괜찮아? 잘 본 거 같아? 내가 더 잘 본 거 같은데? 이러면서 자꾸 와가지고 기만을 한다거나, 혹은 자꾸 견제를 하는 듯한, 나를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 축구 밀착 마크하듯 자꾸 견제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너무 싫었단 말이죠. 이 수시 제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고, 나는 이따한 거 필요 없어. 선생님한테 아부? 필요 없어. 내 무의를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어 하고 바로 허수들의 대피소 정시 파이터 행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저의 정시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제가 인천의 남쪽에서 살고 있거든요. 서쪽까지 차를 타고 아침마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집에 가고, 요러는 순서가 맨날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했냐면, 이제 사설 모의고사 좀 풀어보고, 옛날 기출들이 있잖아. 기출들을 한 번씩 다 풀어보면서 나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국어가 항상 1등급을 맞으면서 뽕이 이만큼 더 차버립니다. 이거는 큰일이 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야. 좀 가소롭게 보고 있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 연고대 개석거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서울대가 아니면 대학이 아니지. 그 서울대 이외의 대학교들을 어떤 관공서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서울대는 그래, 내가 너무 지나쳤다, 내 과거가 지나쳤다, 고려대 연세대 정도는 가야지, 연고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문에 그런 또 생각을 하다가 고3 때 이제 현실의 벽을 좀 깨닫고 인서울이라도 하자 제발. 하지만 저는 테토남, 뜨거운 남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한 게 너무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인서울을 하지 않으면 난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오만한 생각을 또 해버렸단 말이죠. 수능 전에 이제 자기가 배정될 학교를 알려주는 데가 있어. 고사장을 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홀수 짝수, 홀수형 짝수형인지 알려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학교를 갔어. 친구들도 만나고, 야 공부 많이 했어? 응, 나 뭐 준비돼 있지. 준비돼 있는 남자. 이번 물건 확실한 거야? 확실하지 임마. 이러면서 딱 들어갔죠. 갔는데 이제 제가 원하던 학교가 나왔고, 좀 집이랑 가까운 학교가 나왔고, 당당하게 홀수형이 나와버린 거야. 이건 됐다, 이거는 끝났다, 게임 셋.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내가 그냥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가야 되는 그림이 딱 나와버렸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오만해집니다. 그렇게 이제 KFC를 딱 친구들이랑 한 끼 때려요. 그래, 내일 시험 잘 보고 우리 열심히 해보자. 또 공부하고, 다음날이 왔습니다. 다음날 부모님께서 소화가 잘 되는 쇠고기죽이랑 이제 장조림이랑 깍두기 김치 해가지고 이렇게 싸줘서 그걸 들고 고사장으로 갑니다. 제가 좀 일찍 갔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춥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마스크를 지참하고 가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저희 때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마스크랑 이제 칸막이를 사용하는 게 필수였단 말이야. 근데 이 마스크가 굉장히 답답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들어갈 때 좋았던 거는 이 찬바람을 사전에 막아주면서 이 장 트러블을 유발하는 이 찬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지참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사장 앞에 도착을 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된다 하는 사람들의 안내, 에스코트를 받고 손에 소독제까지 야무지게 뿌린 다음에 이제 3층 제가 해야 되는 고사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은 별로 없고 책상에 글 써있는 이름들을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들, 학교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 쓰지 말고 말리지 말자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국어 예열 지문을 또 읽고 있었어요. 근데 예열 지문 이런 거 보면 뭐해? 어차피 당일날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돼. 가서 이렇게 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야! 나 큰일 났어! 왜 임마? 나 시계를 두고 왔어! 이러는 거야. 시계를 두고 와? 이러면 시계를 두고 와서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이제 고사장 앞에다가 학급에서 쓰던 시계를 놔줘요. 그럼 그거를 보고 이제 시간을 맞추고 시간 분배를 잘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 고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본인의 시계를 가지고 가서 푼 다음에 잘 말아가지고 놓고 시험지에 걸리지 않는 그 정확한 위치를 잘 외우셨다가 놓고 해야지 시험을 잘 보실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시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야 임마 나도 시계 하나밖에 없지 내 여분이 어딨냐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야 시계를 두고 오면 어떡해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패딩 앞주머니에 넣어놓고 뒷주머니를 계속 보고 있던 거야. 어이가 없죠 사실.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대학교 잘 갔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간이 지나고 대망의 국어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딱 호기롭게 그래 난 국어는 항상 1등급이었어 월드 클래스였기 때문에 강민철의 강의를 통해서 단단하게 이루어진 내 실력을 뽐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바로 문학지문 들어갑니다. 흥부전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요놈이 자꾸 방해를 하대. 콕콕. 그거 아시죠? 지하철 탔는데 아직 내려야 될 역이 한참 남았어. 근데 배 아래가 콕콕 쑤셔오는 그런 느낌, 그런 감성. 그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아씨 어떡하지? 이러면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문학 파트는 어찌어찌 이렇게 넘겼어요. 근데 비문학 파트, 특히 과학 파트를 풀고 있는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안 읽혀. 뭐 디스크가 뭘 했다고? 디스크 드라이브 받아쓰기?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자꾸 방해를 하고 이 친구 빨리 나를 보내줘 좀 발사해. 가만히 있어 좀 제발. 당연히 이제 가채점지는 입력하는 것들은 아예 불가능했고 그렇게 국어 시간이 끝나자마자 잔뜩 상기된 얼굴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그 다음 변기에 자세를 잡고 그레이브 주공을 발사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버려요. 다 해소가 되니까 급 찾아온 현타가 갑자기 너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빈사 상태 그냥 더 이상 그 경기를 속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내 인생 어떡하냐. 왜냐하면 제가 비문학 지문, 과학 지문을 그냥 네 문제를 통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안 봐도 비디오였죠. 어떡하냐 내 인생 진짜 어떡해 이거. 또 이제 힘이 쭉 빠진 상태로 수학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뭐 수학 시험 첫 번째, 두 문제, 세 문제 나쁘지 않아. 첫 번째는 당연히 쉬우니까 이제 허수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킬러 문항에서 제 목을 막 조르기 시작해요. 목을 막 조르더라고. 우리 킬러가 갑자기 고사장에 들어와가지고 제 목을 바닥에 뉘어놓고 막 조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죠. 그냥 있는 돈 다 내놓고 탈탈 털려서 또 수학 시험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굉장히 수학이 망했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거야. 바로 현우진의 뉴런 생각이 나면서 이제 굉장히 망했다는 거. 어쩔 수 없다. 밥이 뭐 넘어가는지 마는지 모르겠어. 쇠고기 죽인지 이게 뭐 그냥 소머리 국밥인지 모르겠어. 그냥 막 들어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발사한 상태니까 이 친구가 다음 쿨타임이 돌았을지 어떻게 알아. 밥도 그래서 대충 먹고 이 영어 시험 영어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어를 또 풀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제 풀기 시작해요. 나쁘지 않았어. 듣기 평가까지 다 맞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내가 문법 지문에서 항상 막혔는데 문법 지문도 이제 팍팍팍팍 풀리대. 속행이 되대. 나이스. 굉장히 좋았다. 영어가 이제 쑥쑥쑥 풀리니까 이제 다행히 그때 멘탈을 조금 회복한 상태로
이제 영어는 마무리했습니다. 하여튼 대망의 이제 탐구 시간이 왔어요. 탐구 시간에 이제 딱 탐구를 보기 전에 잔뜩 지쳐있는 상태잖아. 수험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오징어 게임의 3단계를 넘긴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기진맥진, 익서허스티드 했단 말이야. 생명과학 보는데 그 오지훈 선생님의 굵은 팔뚝이 막 지나가면서 주마등이 스쳐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나. 너 열심히 했어. 주마등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 그래 한번 잘해보자. 이제 푸는데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잘 풀었습니다. 제 탐구 과목 중에 하나가 생명과학이었는데 이제 생명과학 파트가 그러니까 영화 유전이었죠. 그냥 유전 파트에서 영화 유전급의 잔혹함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망해버렸고 유전 파트는 거의 다 틀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판단이 섰어.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아빠 차를 딱 탔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한동안 말이 없으셔. 그러다가 이번 시험 불수능이었다며? 애들도 다 못 봤을 거야 이러면서 제 표정을 막 살피시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야. 정말 잘 추스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집에 왔고, 그렇게 저는 가채점지를 다 작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과목만 채점하고 남은 과목, 가채점지를 입력하지 못한 과목 국어랑 생명과학 이거 두 개를 제가 채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성적표만 목이 빠져라 기다리다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받은 이제 성적, 전체 성적을 말씀드리면은 국어 5등급이었고 수학은 4등급. 이미 망했죠. 영어 2등급이었고요. 영어 2등급이었는데 영어도 어떻게 2등급이었냐면 이제 89점이었어요. 그거는 저주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5등급, 지구과학 3등급 이렇게 맞게 됩니다. 5, 4, 2, 5, 3을 맞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시험지를 들고 당장 이세계행, 저 트럭에 지금 당장 달려간다면 이세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세계행을 자꾸 참으면서 집에 왔죠. 그렇게 부모님과의 대면이 시작되게 됩니다.